입양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항상 첨예하게 대립하는 게 이 부분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이제 누군가가 있습니다. 남자가 있습니다. 누군지 모르죠. 여기 여자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있습니다. 여기 어머니가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태어납니다. 내가 이 사이에 출생신고한 애가 있습니다. 자, 이 아버지가 이렇게 출생신고했습니다. 출생신고했습니다. 자, 이렇게 가족으로 살았는데 사망을 합니다. 근데 아버지의 가족관계 등록부를 띄면 누가 나오냐면 이 사람이 나옵니다. 이렇게 상속인 3명이 됩니다. 근데 나는 이 사람을 모릅니다. 이혼으로 떨어져 나갔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 자녀는 이게 뭐를 주장하냐면 입양의 효과를 주장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 자녀는 이 사람의 성남불상의 남자의 자녀이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를 하면 곧바로 나옵니다. 친자가 아니라는 걸.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제 아버지 상속인으로서 얘를 이 사람을 배제하려면 친생자 관계 부존재를 해야 됩니다.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수를 해야 됩니다. 당신과 우리 아버지 사이에는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판결을 받으면 우리 아버지의 가족관계 등록에서 말소가 되버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상속인 2명만 낳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수를 청구를 합니다. 이렇게. 여기다가 내가 이렇게 이제 청구를 하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또는 딸이 아닌 건 맞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가 나를 입양의 의사로 출생신고를 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입양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통상에도 그렇게 많이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입양의 효과가 인정이 되면 파양할 수 있는 것 외에는 상속 자녀와 친자와 동일한 권리를 갖습니다. 친자와 동일한 권리를 갖기 때문에 당연히 상속인이 됩니다. 그리고 입양의 효과가 발생을 하면 아버지 사망했죠. 사망한 사람과는 파양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출생신고 자체를 입양의 효과라고 출생신고함으로써 입양의 효과가 있다고 보면 이 입양의 의사로 출생신고를 했다고 보면 그리고 그것이 유효하다면 나는 상속인이 됩니다. 왜? 파양은 이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일반적으로 일단 이런 상태에서 출생신고를 하면 입양의 의사가 추정이 됩니다. 이게 사실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그거는 자기가 키워준다 이런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입양에는 법정 대리인 친부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승낙이 있어야 됩니다. 승낙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 승낙을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통상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입양의 효과가 있으려면 이 자녀 입양하죠. 양자라고 얘기합니다. 양자가 만 15세까지 자기가 친자인 걸 알면서도 변함없이 아버지와 양보와 동거하고 양육하는 등 이 기재와 같은 신분에 부합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입양에 대해서 추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만 15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만 15세까지 동거 양육을 해야 됩니다. 동거 양육을 하게 되면 비록 그러니까 이 대낮과 상관이 없이 이 사람이 동의가 있었는지 아버지가 입양의 의사로 출산신고 했는지를 떠나서 만 15세까지 키워줬으면 입양육고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런 경우에 성년일 때까지 키워주고 결혼까지 시켜줬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걸로 그냥 끝납니다. 입양육고가 있습니다. 그냥 결혼할 때까지 키워줬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런 소송을 하다 보면 그게 대구인가 부산이었는데 장녀가 친자가 아닙니다. 친자가 아닌데 주장을 합니다. 유료소송에서 상대분할에서 유료소송이었는데 주장을 합니다. 주장을 하는데 어차피 결혼할 때까지 키워줬으니까 입양효과가 발생해서 그게 주장만 할 뿐이지 별도의 친생장학력 부정의 소송을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 쪽에서도 만 15세까지 동거 양육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건 이제 원래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15세까지 키워줬다면. 근데 이렇게만 돼. 간혹가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내연녀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여기에 이제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출생신고를 했는데 여기에서 키워줍니다. 그럼 이분이 친생자 부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무조건 깨집니다. 왜냐면 실제 이분하고 생모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거는 입양효과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제 깨져버립니다. 대부분은 여자의 경우 이렇게 하고 여기서 사는 경우는 아까 보면 아버지는 여자가 데려온 경우에는 친생자 부존에서 입양효과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 어머니 보통 이제 크로몬이라고 부르죠. 본처와 사이에서는 보통 실제 생모가 키워주는 게 허다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입양효과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세까지 동거 양육을 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입양효과가 그냥 발생을 하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혼했습니다. 이렇게 이혼합니다. 출생신고를 하고 잘 살았습니다. 이렇게 난 없었죠. 이렇게 출생신고하고 그러다가 출생신고했습니다. 아버지가 잘 살았습니다. 근데 8살 때 이혼합니다. 이렇게 이혼해서 8살 때부터 이렇게 해서 떨어져 나갑니다. 8살까지만 동거하고 같이 삽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내 어머니를 만나서 나를 낳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 자녀에 대한 8살 때까지 양육한 자녀에 대한 입양이 가능한 입양의 효력이 있냐는 거예요. 이 부분이 사실은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혼을 했습니다. 그 얘가 따라갑니다. 근데 아버지는 친생자 부존재를 안 합니다. 그냥 놔둡니다. 자기 호적에다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할 때까지 무려 몇십 년을 40~50년을 이 관계를 그냥 놔둡니다. 이런 경우에 과연 입양의 효과를 부인할 수 있겠느냐는 문제입니다. 이게 여자와 남자가 이혼하면 아이는 일로 가든 가야 됩니다. 한쪽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의사로 빠져나간 게 아니고 그냥 아버지 이 형태로만 보면 아버지 엄마가 이혼하는데 그냥 엄마를 따라간 겁니다. 여전히 호적은 아버지한테 놔두고 이런 경우에 과연
입양의 효력이 없다고 봐야 될 것이냐, 아니면 이 아버지가 이 호적을 놔둠으로써 입양의 효과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볼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근데 실제로 저희 사례를 들어보면 사례가 있습니다.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때 이 자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어머니를 따라갔지만 그 이후에도 아버지와 계속 교류를 하고 연락을 왕래를 했다. 왕래를 했기 때문에 입양 효과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현실적으로 어머니를 따라갔지만. 그러니까 부인했습니다. 입양 효과가 없다고 보고 말소가 되고 이렇게 상속이 됐는데, 사실은 이렇게 좀 뭐랄까, 만약에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 만약에 그럼 이런 경우에 과연 입양 효과가 있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양육비가 나옵니다. 양육비 문제가 나옵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양육비를 부담했다면, 그리고 경제적 지원을 했다면 판결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입양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결국 입양의 효과는 상속과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사실 가족관계 등록부지 안 떼봅니다. 안 떼보다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떼어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결국 그거는 만 15세 까지 동거 양육을 했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걸로 귀결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미리 대비해가지고 친생자 관계 부존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의뢰인분도 계모 되시는 분이 친생자 부존재 확인을 소송을 했는데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만약에 입양 효과를 주장했다면 말소가 안 됐겠죠. 물론 입양 효과를 주장한다 그래서 반드시 그것이 15세까지 넘어까지 키워줬다 그래서 반드시 유지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이제 파양의 사유가 있습니다. 파양 사유. 파양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분하고는 파양이 안 되지만 아까 같은 경우에 이제 전처의 자식을 후처 아니면 본처가 계속 키워줬다 자녀를, 이런 경우에 파양이 가능하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실제로 저희가 파양시킨 적이 있습니다. 키워줬지만 파양시킨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돌아가셨을 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속에서. 이게 말이 길어지는데, 사실 이 친생자 관계 부존재가 상속하고 이렇게 연결되면 좀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쉽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는 제가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치열하게 다투게 되고, 왜냐하면 입양의 효력을 인정받는 순간 상속분이 곧 생기기 때문에, 아까 같은 경우 자녀가 한 명이면 7분의 2의 상속분이 생기기 때문에 항상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해소가 되면 입양 효과가 문제가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은 이렇게 친생부인과 친생자 관계 부존재, 그리고 입양 효과,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에 따른 입양 효과까지 세 파트로 나눠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른 거는 모르겠습니다. 친생부인은 제가 워낙 간단하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없는데,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것도 그런데, 이제 아버지와 관계된 거, 아버지의 친생자 관계 부존재는 이제 일반적인 것과 좀 틀립니다. 거기서 이제 파생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말소되면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말소되고, 호적이 말소되고, 원래 호적으로 돌아갈지, 돌아가는 방법, 가족관계 등록,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버지와의 친생자 관계 부존재는
미리 뭐 소송하시기 전에 오셔서 상담을 받고 주의할 부분들, 반드시 판결문에 기재해야 될 부분들, 뭐 이런 것들 안내받으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사망한 아버지의 상속재산이 문제돼가지고 친생관계 부존재를 해야 된다 이러면 입양의 그 항변이 들어올 것인지, 들어오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고, 내가 만약에 상대방 입장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안내를 받고 진행하는 게 아무래도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 밑에 자막에 전화번호를 넣어드리니까 이쪽으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뭐 조금 일을 하다가 추가적으로 생각이 나면 한 번 더 찍고 그리고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